안녕하세요. 신건식입니다. 인문학 특강 우리의 문화, 역사, 철학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두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의 철학인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홍익인간 정신이 발현된 사례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아실 텐데요. 2001년도 일본의 신오쿠보 역에서 취객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26세의 한국인 청년이 있었죠. 바로 이수연 씨입니다. 이수연 씨를 기리기 위해 만든 영화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물론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그런 일본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 목숨을 던져서 취객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하철 의인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요, 지하철 의인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연 씨 이후로 일본에서도 지하철 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수연 씨의 이 일이 일본 전체에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무나 일본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서요. 7년 후 2008년도에 이수연 씨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기에는 일본 천황 부부가 시사회 때 참석을 해서 영화가 끝나고 기립박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일본과 우리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까?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보니까 1960년대만 해도요, 한국과 가나가 놀라울 정도로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축구도 아니고 경제가 가나와 비슷해. 근데 이때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뭐 아르헨티나, 필리핀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가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아마 어떤 문화, 엄청난 발전의 차이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전통 문화와 맥이 다 있는 위기 순간에 하나로 뭉치고 정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던져더라도 돕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 정신에서 홍익인간 철학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점쳐볼 수 있는데요. 언어와 문자 학자들이 21세기 인류 문명을 주도할 민족은요, 뜻소리와 소리 글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자 형태를 가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한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뭐 미테랑 대통령의 휴대용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미래학자이며 경제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1인당 총생산은 2025년까지 2배로 늘어날 거며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YTN 뉴스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여러분 골드만삭스 많이 아실 텐데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1인당 소득이 2025년에는 세계 3위, 50년도엔 세계 2위에 오를 거라고 또 예언을 했어요. 남북한을 합친 경제력이요, 프랑스나 독일을 추월할 수도 있고 일본마저도 수십 년 내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뭐 도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뭐 프랑스, 독일, 일본이 있는데 한국이 이제 따라잡네요. 그죠? 2050년대는. 근데 조건이 있죠. 2028년도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예. 통일 한국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우리 한국을 보시면 지금 그렇죠. 북한하고 떨어졌을 때는요,
일단 섬나라와 똑같습니다. 섬나라죠, 뭐. 근데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는 순간에 대륙의 일부가 되는 거죠. 뭐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28년도에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자크 아탈리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100% 믿기는 어렵지만은 참 기분은 좋네요. 그죠? 근데 정말 이 가능성이 있는 게요. 한국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포기를 모르잖아요. 소세지를 좀 구워 먹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 그러면 갈퀴에라도 이렇게 고추를 말려야 되는데 장수가 없으면 티쿠라도 좀 도와줘야죠. 이 포기라는 것은 배추를 셀 때 쓰는 것이지 또 불가능이 없죠. 우리에게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란 후라이 좀 해먹고 싶은데 없다면은 이렇게 삽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기를 떠야 되는데 없으면 이거 깔깔이라도 그려서 이렇게 장기도 뜨는 것이고요. 고스톱을 치고 싶은데 화투가 없어. 그럼 이게 금빵이라도 그려가지고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저기 있습니다. 절대 세게 치면 안 돼. 부서지니까 살살 쳐야 돼. 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신명이 나면요. 또 못하는 게 없죠.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죠.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꼴이 들어가면 상갓집에서라도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춥니다.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것이고 꼴을 넣어서 신나는 거죠. 신명이 나면 우리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양에서 200년 걸린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우리는 단 4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힘은 총구가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성공 모델은 2만 불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3만 불 올라갔다가 또 왔다리 갔다리 걸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3만 달러의 시대를 제대로 열려면요, 정치 경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문화의 빗장을 벗겨야 된답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3만 불을 넘어서서 4만 불, 5만 불의 선진국으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홍익인간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화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또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요. 한 70년 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갈 바를 정확하게 짚어놓으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제일 밑에 덧붙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 김구.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받아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큼의 넉넉함과 남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이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당군의 이상이 이것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홍익인간 정신은요, 우리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소중한 우리의 철학이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화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저번 두 차수회에서 이어서 세 번째로 홍익인간 정신, 우리의 중심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개인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중심되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도 겪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런데 이 나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우리의 정신 철학, 이 홍익인간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의 정신인 홍익인간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